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길고 어려운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 무엇도 희생자의 존엄과 진실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도록 수십 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유럽의 그곳에 서구의 인종차별주의를 의도적으로 자행되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이에 공조하는 한국 내 친일사와 그리고 5.18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우리의 현실 많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5.18의 역사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또 하나의 항쟁을 시작합니다.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95년 제정된 5.18 민주화 운동들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와 동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모델이라는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명예훼손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일어섰습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5.18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항하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북한군 개의 한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5.18 문제에서 다시 시작된 극우 세력의 마음으로 올라서 반성 없는 가해자 앞에서 분노하기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종합 대응책을 취해가며 5.18의 역사적 진실과 가치를 수호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동력으로 역행하려는 역사의 흐름 당당히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정치적 의도로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공감하는 5.18의 진실, 힘을 일치합니다. 진실은 승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신념이 흔들리지 않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존엄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고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담대한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100주년이 되는 날에 몰직하간 세상의 국회의원들이 5.18을 폄훼하고 망언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4일 후에 저희가 2월 12일 날 초찬으로 역사왜곡 대책 방기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은 이 새 국회의원을 바로 제명해라. 국회는 이 세 사람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도록 요구를 했고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을 만들 것을 그 진단과 처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쭉 하신 걸 제가 경청하면서 지금쯤은 바로 정확한 진단을 하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옳고진 처방을 내릴 때다. 근데 그 처방의 방법이 지금 저는 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만 기구 그 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이 역사회복 대책위원회라는 게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하고 전부 다 같이 해서
8년인가요? 8년, 10여 년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언론에 보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일제가 또 망언을 할 때, 일본 역사 왜곡할 때 또 우리가 같이 나가고, 특히 5.18에 대해서는 뭐 거의 양보 없이,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1월달 간 것이 13번째입니다. 상경해가지고 가서 뭐 국회의장도 만나고, 때로는 뭐 총리나 또 뭐 3당 대표도 만나고, 또 정릉관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꼭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회복 대책위원회라는 그 큰 틀에서 기구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우리 시민단체하고 같이 함께 그 집행부 같은 그런 저희가 오늘 기왕에 출발됐지만은 오늘 이제 공식화돼서 회의에서 그것이 이제 출범하면 아마 이제 우리 광주 의견을 모으는 데는 역사회복 대책위원회 그리고 그 본부 이렇게 하면은 체계는 완전히 갖춰진다. 다르구나. 우리 5월 단체들 또 시민 단체들 또 뭐 광주시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부분이 서로 협조가 잘 돼서 지금까지는 비교적 대응을 저는 잘 해왔다고.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5.18은 광주만이 아니고 전국화, 세계화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처럼 시민혁명,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지 그렇게 해서 광주 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그런데 이제 그 역사 왜곡에 관해서 지금까지 그 3명의 국회의원에 관한 그 망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걸 지금 확대해 간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로나에 나아갈 방향하고 또 내일 그 촛불 집회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본부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5.18 망언 규탄 관련 5.18 역사회복 대책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의 망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책할 건가가 좀 집중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5.18 자체가 이제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는데 이런 등재되어 있는 기구에서 역사 침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좀 세계적으로 좀 검토해보고 또 연대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유튜브의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로 홍보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참 파급 효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안 봐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오려면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린다면 좀 의식 있는 그 연예인들이 좀 등장해서 정말 이 5.18의 진실을 좀 를 방문해서 또 망언했던 기업에 국회의원들을 사퇴하라고 직구 디자인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의 의장단을 긴급히 모셔서 5.18 국민들 앞에서 또 참여했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하라고 촉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광주시에만 너무 부담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협회 차원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가짜뉴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 협회 차원에서 한국기자협회나 그다음에 다른 지역 기자협회 통해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5.18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광주에서 한번 그렇게 그런 모임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국회에서 아예 등재 8주년에 국회에서 하면서 좀 이렇게 언론이나 확산되는 그런 어떤 동기를 보여하는 게 좋을지 그건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제가 우리 3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관련 지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 하는 것까지만 듣고 그것도 또 뭐 여의치 않고 어떻게 참 안타까움이 많아서 그 상황을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다시 한번 드려드릴게요. 그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광주를 정말 교통, 통신 두절을 섬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나 처참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외부에 전혀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5.18 부산 단체에서든 시에서 왜 이들의 축출과 이 망한 규제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장님.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서울 규탄 집회도 참석을 하고 내일 지금 또 광주 시민 규탄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우식 회장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관정이 전부 들어와서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역사회복 대책위는 우리가 함께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장님이 좀 중심이 되셔서 계속 좀 논의를 해나가고 운동본부는 5월 단체나 기념재단이나 시민단체들이 함께 실제로 이제 실행 단위로 CNN 21 방송 숨소리 주간 뉴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애곡 대책위원회가 개최된 광주시청 제15차 회의 내용과 대책위원들의 영상 발언을 골자로 한 아나운서 논설 브리핑으로 열어드립니다. 광주 5.18은 광주 숨소리였으며 광주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로운 애침이요 저항이었습니다. 광주 5.18은 마침이 아닌 진행행위요 민주주의의 수호의 최고 원석으로 세계가 평가하며 이를 배우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에서 대책위원들이 모여 생각을 모으고 해안을 모색했습니다. 바라기는 좀 더 집중이 되고 단일화되는 의견들이 도출되고 응집되어 다시는 망한 자들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이 당시 민주열사들의 민주혼을 이어간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애국자들은 눈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일까요? 광주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더욱 응집된 광주 정신으로 그들의 생각이 폭언이며 망언임을 느끼도록 재직결해야 하겠습니다. 광주 정신은 5.18입니다. 곧 5.18이 바로 광주 대명사입니다. 5.18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진실된 역사입니다. 신군부의 무자비한 과잉 진압에 의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점철된 비극의 역사입니다. 5.18 민주혁명의 희생으로 민주의 열망은 불화산으로 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되고 1997년에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1997년부터 이후 정부 주관 기념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5.18 관련 단체들의 염원과 시민들의 헌신된 마음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5선 국회의원이며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국회 산하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김영진 이사장의 피맺힌 노력과 열망으로 자료 수집과 유네스코 위원들 설득에 앞장섰던 눈물의 열매였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남은 소망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1년의 절반 가까이 해외에 저변을
확산 중인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요 민주 지킴이십니다. 한편 극우 색깔론에 기승하는 자한당 극보수 의원들의 망발과 지만원의 형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전두환 피고인은 최근 광주를 방문해서 이거 왜 이래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그 광주법정에 가지 말라고 하는 우익 단체들도 꽤 있는 듯 보입니다. 지만원도 도를 넘어 북한군의 개입을 주장하며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대책위 위원들의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과 철저한 동맹으로 5.18 애국의 단일된 목소리로 광주 정신으로 피어나야겠습니다. 무분별한 시민단체에서 탈피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과 참여가 무엇보다 급선무인 듯 싶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배고픈 단체들의 집단 이기주의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 전염물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5.18에 우리 지역을 벗어난 기타 지역은 자신들의 일이 아닌 듯 무관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광주 시민과 대책위원은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닌 한 단계 진일보한 회의안과 결의가 도출되도록 선도적이고 건설적인 회의를 통해 지상파 언론과 방송 후 포커스를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회의하고자 모였는데 회의가 아닌 소모적인 시간 낭비나 지난 회의에 재탕 내지는 효과 없으므로 회의감이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5.18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는 5.18 역사왜곡의 단호한 태도로 저 망발자들에 의해 다시는 5.18의 아픈 과거가 떠오르지 않도록 제 역할을 잘해주길 주문합니다. 무엇보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슬로건을 내건 광주광역시의 주된 역할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자발적인 애칭과 주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주시청에서 CNN 21 방송 김주석이었습니다.